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월은 유수와 같다더니 벌써 2024년이 시작한 지 두 달이 훌쩍 3월 달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어르신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답답해하는 모습을 볼 때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까 라고 고민하다가 오늘은 고엽제 후유의증 장애 등급 심사 절차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잘 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이 방송을 받고 나서부터 보고 난 후에부터 잘 이대로 신청을 하셔서 장애 등급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월남 참전 용사들이 1960년대 중반부터 해서 가시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6, 70년 정도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70여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국가유공자 후유의증 장애 등급도 받지 못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그분들을 위해서 안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장애 등급을 받을 때 후유의증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후유증과 후유의증. 후유증은 상위 등급이 나오고 그다음에 후유증은 장애 등급이 나온다. 이건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장애 등급 심사 오늘은 이렇게 하고 상위 등급은 다음 시간에 하겠어요. 장애 등급 심사 절차를 보면요,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처음에 내가 지금 보훈병원에 가서 지금까지도 보훈병원 안 가시고 일반 병원만 다니신 분이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본인이 아직도 국가보훈부에 내가 질병으로 앓고 있다는 사실도 등록되지 않고 있어요. 좀 답답하죠. 그런데 지금이라도 내가 우선은 보훈병원을 찾아야 돼요. 다른 병원 가서 유탁병원 가서 지금 큰 도움이 안 됩니다. 물론 내가 확정을 받고 나서부터 치료받을 때는 가까운 유탁병원이 좋겠지만 지금 출발선상에 계신 분들은 보훈병원을 가지 않고는 장애 등급 받기가 어렵습니다. 보훈병원을 꼭 가셔야 됩니다. 이유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위 등급은 고엽제 후유증 24개 질병 중에 상위 등급은 보훈부 장관이 등급을 주지만 장애 등급은 후유의증인 장애 등급은 누가 줘요? 보훈부 장관이 등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 보훈지청장이 있어요. 각 보훈지청장. 그러니까 보훈부 본부로 올라가지도 않고 각 지역에 있는 지청장이 다 있죠. 서울 같으면 서울 지역 지청장, 경기 동부지청, 뭐 이렇게 남부지청 이렇게 여러 다 알고 계시죠? 그 지청장이 장애 등급을 최종 결정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의사가 아닌데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 질문은 옳은 말씀인데 그분이 의사가 아니더라도 보훈병원에 있는 여러분이 신청한 그 질병 과목에 따라서 전문의가 다 있습니다. 보훈병원에. 그러면 그 전문의의 의견을 들어서 여러분 경도, 중등도, 고도 셋 중에 하나 등급을 드리는 겁니다. 등급이 많지도 않아요. 경도, 중등도, 고도 세 가지밖에 없죠. 이걸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어떤 어르신들은 보훈병원 가서 의사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물론 때로는 의사들이 좀 불친절한 이유가 또 있기는 해요. 제가 의사들을 편애한 건 아니지만 의사들이 일반 병원하고 달라서 많은 분들이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하다 보면 지쳐서 좀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래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의사는 원래 의술을 배우고 의사 가운을 입을 때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하고 어떻게든 내가 우리 인류의 그 질병 퇴치하는 데 앞장을 서겠다, 봉사하겠다는 뜻으로 의사가 된 거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자기가 너무 지치고
환자들이 하루 종일 너무 많아서 지치고 하다 보면 마음에 그 너그러운 마음이 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물론 또 어르신들 중에서 짜증나게 말씀하시는 분도 없지 않을 거예요. 뭐 가끔 보면 그렇잖아요. 일단은. 자, 그런데 장애 등급을 받으시려면 아까 보훈부까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각 지역의 보훈지청장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합니까? 그건 아니고 신체검사 의사의 전문의 의사의 의견을 듣고 그 신체검사 결과를 놓고 갖다 놓고 등급을 일단 지방보훈지청장이 결정을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아, 그러면 신청서를 어디다 제출합니까? 자기 보훈 그 지청장이 속한 지청에 가서 담당 직원에게 접수를 하면 됩니다. 뭘 준비해 갖고요? 일단은 내가 아픈 그 질병, 그러니까 이 신청하기 전에 보훈병원에 가셔서 내 질병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내 질병명을 알고,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투약을 받은 어르신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뭐 내가 고혈압 10년을 먹었어요 이런 분도 계셔요. 뭐 10년이 아니라 더 드신 분도 많이 있어요. 평생을 드셨다 이런 분도 많아요. 당뇨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어쨌든 일단 보훈병원을 먼저 아직도 안 찾으신 어르신이 있어요. 찾아가셔서 일단 내 질병이 뭔가 확인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으세요. 진단서를 발급받음과 동시에 투약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3개월분을 투약 기록, 그러니까 내가 보훈병원에서 투약해 준 약을 3개월 이상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3개월, 6개월, 1년 정도, 저는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끊으라고 합니다. 1년 정도를 약을 투약하신 내용을 어디 가서 끊어요? 내가 보훈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서 약국에 가면, 어떤 분들은 보훈병원 내에 있는 약국에, 어떤 분들은 자기 동네 와서 가까운 데서 본인이 약을 타다 잡수신 그 약국에 가서 얘기를 하면 1년권을 끊어달라고 하면요, 전산으로 나오기 때문에요, 한 5분도 안 돼서 바로 나와요. 주민등록증만 입력하면 이름하고 쭉 해서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1년 거를 발급을 받으세요. 1년 거. 1년 거는 지금 법적인 건 아니고 3개월만 받아도 되는데 넉넉하게 받자 이거죠. 왜? 내가 이렇게 동안 오래 이 약을 먹고 있었다라고 증명을 해주면 본인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 거를 발급을 받고 투약을 한 기록을 1년 동안 받으라고 했어요. 그걸 받아서 이제 사진 한 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 서류가 있죠. 준비 서류는 제가 더보기란에 붙여 놓겠어요. 별지로. 그러니까 그건 상세하게 붙여 놓을 테니까 그때 아시고 우선 흐름을 먼저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보훈지청에서 그 서류를 접수하면 그 서류가 어디로 가요? 보훈병원으로 갑니다. 보훈병원으로 가면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 날짜가 정해져요. 신체검사 날짜가 바로바로 정해진 게 아니라, 왜냐면 얼마나 신청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신체검사 날짜가 정해지면 보훈지청으로, 보훈병원에서 보훈지청으로, 여러분이 접수했던 보훈지청으로 홍보가 갑니다. 이 환자는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신체검사를 받으러 오십시오 라고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보훈병원에 직접 연락한 게 아니라 보훈지청으로 연락이 가면 보훈지청에서 접수받은, 여러분들이 신청서 접수받은 보훈지청에서 여러분께 또 날짜를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가서 신체검사를 받으십시오 라고 연락이 오면 그때 가서 받으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자, 받아서 일단은 갖고 오는데 의사들에게 좀 상세하게, 너무 의사들이 하루 종일 신청을 하다 보면 좀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본인이 좀 일찍 9시부터 시작하니까 일찍 시간이 배정되면 좀 일찍 가셔서 하면 좋고, 오후 늦게 가신 분들은 그 부분이 이제 의사가 많이 지쳐 있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점을 참고를 하셔서 가능한 한 의사들하고, 어떤 어르신들은요 의사들하고 싸워요, 다투고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나는 환자고 그분은 의사예요. 내가 아쉬운 사람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이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런 일반적인 내가 예의는 갖추고 하자 이거죠. 의사니까 의사 선생님이잖아요. 의사는 내 질병을 진단하고 투약서를 약도 주고 하시는 결정을 하시는 분이 의사니까 의사에 가능한 한 묻는데도 답변을 잘 하시고 짜증나지만 하도 여러 번 가셨으니까 짜증나신 분도 있어요. 그날만은 잘 하셔야 왜 그 신체검사 결과가 보훈지청장에게 넘어가면 보훈지청장이 그 신체검사 의사를 부르든지 아니면은 병원장에게 지시해서 어떤 또 다른 전문의가 오든지 이제 누가 오든지 오겠죠. 오면은 거기서 같이 협의해서 일단 여러분의 지청장이 정도, 중등도, 고도 세 가지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 표는 자세히 나와 있죠. 표. 어떤 신청서를 지청에 가서 접수하면 지청에서는 신검 의뢰서를 어디로 보내요? 보훈병원으로 신체검사 의사가 보고 그 신체검사 의사 결과를 갖고 신체검사 의사는 그 신체검사 결과를 어디로 보내요? 보훈병원 의사가 이 처리 결과를 보훈지청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A라는 환자가 왔다 갔는데 오늘 신체검사 결과가 이렇습니다 라고 보훈지청장에게 보고를 하죠. 그럼 보훈지청장이 그 내용을 보고 등급을 정합니다. 그런데 보훈지청장이 의사인 분이 보훈지청장이라면 스스로 혼자 판단을 낼 수 있겠지만 의사가 아닌 보훈지청장이라면 이제 그 의사를 지정을 합니다. 해당 지정, 만약에 서울 보훈지청이라면 서울 보훈병원, 중앙보훈병원의 의사에게 한 사람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의견이 필요하면 불러서 같이 수기를 해서 경도, 중도, 고도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 장애 등급을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등급을 받아야 되죠. 장애 등급이라도 받아야, 장애 등급 안 받으면 월남 참전 용사에게 지급되는 월남 참전 용사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지금 얼마입니까? 39만 원입니까? 어쨌든 그 부분만 받고 받을 게 없잖아요. 장애 등급을 받으면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내가 경도장애 받으려면 차라리 안 받겠다 이런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경도장애가 지금 본인이 받고 있는 참전 유공자 수당보다도 뭐 그거나 뭐 비슷하다 안 받겠다라고 하신 분이 있어서 지금 안 받고 계신 분 많아요. 근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일단 등록을 해야 내 질병이 어떻게 악화될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했던 장애 등급은 거기 보훈부 장관 산하에 있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거기까지 이게 내 신체검사 내용이 보고돼서 그걸 가지고 판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보훈지청장이 보훈부 장관한테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을 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훈지청장한테 이제 지청장이 가능한 자기 주민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도록 하겠지만 그래도 원칙이 있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서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그 의사들하고 다투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다투면 여러분이 손해예요. 의사들도 하루 종일 지쳐서 일부러 다투는 게 아니라 어떤 어르신들은 불필요한 내용 뭐 이런저런 이제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뭐 이런 내용 등등으로 의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럴 필요는 없다. 네. 내가 이분한테 진단서를 잘 받아서 투약 사실을 일단 발급받아서 배출하면 여기서 등급이 나올 테니 의사한테 신체검사 의사나 보훈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에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짜증 부리시지 마시고요. 그분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그분들은 하루 종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일반 병원이나 개인 병원 같으면은 자기 수입하고 직접 관련이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다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인데 일반 행정직은 아니고 특수직 공무원으로 분류가 돼서 일반 행정직이 받는 급여보다는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일반 병원의 의사들에게 비하면 훨씬 적은 금액을 받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급여도 이렇게 적은데 일은 이렇게 많고 정말 그만두고 싶다 라고 하신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그 정황을 이해하시고 계속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물을 것만 메모해서 가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좀 신체 검사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더보기란에 나는 구비 서류과 준비 서류할 내용을 좀 자세하게 제가 일단 기록을 해 놓겠어요. 그걸 보시고 내가 장애 등급이라도 받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왜냐면 이 장애 등급도 그래요. 고엽제 후유 의증이 해당되는 사람이 장애 등급을 받는데 지금도 또 역학조사를 시행하고 있어요. 역학조사가 뭐냐면 후유 의증 환자가 후유증 환자로 일단은 옮겨가는, 할 수 있나, 해당이 되나 안 되나, 이거를 조사하는 걸 역학조사라고 그래요. 역학조사를 각계 의료증, 그러니까 의사들의 그 권위 있는 의사들의 관련법하고 이제 관련된 담당 과목 의사들이겠죠. 그분들과 협회와 연구하는 의사들, 이런 분들을 함께 수기해서 역학조사를 하게 됩니다. 질병의 뿌리부터 어떻게 와서 이런 병이 생겼다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 역학조사를 하다 보면 이번에도 4개 질병이 올라갔죠. 방광암, 갑상선 등등 이렇게 4개 질병이 역학조사를 통해서 후유증에서 후유증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상위 등급을 받게 되죠. 후유증에서 후유증으로 넘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다 등록을, 만약에 장애 등급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단 신청을 한번 해놓으면 내가 보훈처에 내 이런 환자라는 것이 일단 등록이 됩니다. 등록이 되면 언제 어느 때에 어떤 형식으로 나에게 또 유익한 정보, 나에게 어떤 도움이, 혜택이 주어질지 아직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은 등록은 해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름이라 내가 명함은 내놔야 내 등록이 되어 있어야 보훈부에서 일반 관련된 법규가 바뀌거나 아니면은 확대 시행안을 할 때 여러분에게 또 공문이 가고 그러죠. 등록조차 안 해놓으면 보훈부에서 여러분들이 이분은 환자가 아니신 모양이다 라고 일단 환자에서 제외시켜 버리니까 아무런 혜택이 주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등록을 꼭 하셔서 내가 어떤 질병이다, 보훈지청장이 직접 등급을 주기 때문에 신체검사 의사에게도 가능한 한 기분 상하지 않게 잘 응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장애 등급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가 장애 등급 심사 절차를 알려드렸고, 지금까지 못하신 어르신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진단서하고 수약 1년 정도를 약국에서 발급받아서 붙여서 사진 4, 5cm 여권 사진이죠. 사진 한 장하고 그리고 도장 가져와서 신분증 가져와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하러 가기 전에 시청에다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좋고, 만약에 제가 더보기란에 붙여 놓을 테니까 그 내용을 쭉 준비하셔서, 그리고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늦었지만 장애 등급을 꼭 받으셔서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오늘 이 방송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직 제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 방송이 사전에 예고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